마켓 이슈 꼽아보겠습니다. AR 인베스트 오현진 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통신주 이슈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. 통신 업종이 올해 들어서 14%가 하락을 했습니다. 네네. 5G 가입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마케팅 비용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공존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통신주 현 시점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좀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연말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생각이 또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5G 같은 경우 이제 초반에 그 기지국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또 5G가 도입되게 되면 그 ARPU,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. 어차피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를 더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가입자당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인데 5G를 통해서 ARPU가 인당 1, 2만 원 정도 개선된 효과가 있다는 것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마케팅비도 이전 대비는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. 그래서 통신 3사 같은 경우 연간 마케팅비를 한 2조 원 정도 대표적으로 마케팅비를 많이 쓰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전 대비해서는 이제 가입자를 뺏어오는 그런 경쟁 강도가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비가 올해 대비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통신업체가 이제 예전처럼 그 통신 사업에만 목을 매지는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콘텐츠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그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애플 TV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같이 OTT 서비스가 좀 확대되는 부분도 통신사의 협업 범위가 넓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LG U 플러스는 넷플릭스와 이제 협업을 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. KT 같은 경우 시즌이라는 OTT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SK텔레콤도 이제 푹과 그 옥수수를 합친 웨이브라는 OTT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통신사 같은 경우 다수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업체와 협업을 했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. 앞으로 국내외 콘텐츠 업체와의 협업이 조금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. 네,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당 수익인데 통신 3사는 연말 한 3%에서 4% 내외의 배당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 증시가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구간이라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경기 방어적인 매력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위치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반등 기대감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콘텐츠 쪽을 향한 성장성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통신주 안에는 다양한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잖아요. 네네. 뭐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뭐 쇼핑몰 11번가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 양자 암호통신 보안 쪽으로 해서 SK텔레콤이 수출한 이력도 올해 또 주요한 뉴스이기도 했는데 통신주 가운데서 최선호 종목 꼽아볼게요. 어떤 점을 기대하면서 접근할지 종목까지 꼽아주시죠. 네, 그래서 일단 통신 3사를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앞서 말씀드렸던 여건들은 통신주의 공통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꼭 한 종목을 꼽자면 역시 대장주인 SK텔레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연내 5G 가입자가 한 200만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. 4G에 이어서 5G 부분에서도 압도적인 가입자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5G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게임이 출시되면서 이제 신규 게임 고객 유치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빅데이터 시장 진출 관련된 협약도 체결을 했어요. 그래서 네. 마이크로소프트와 올해 초에 이제 협업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함께 파생되는 그런 사업들도 꾸준하게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은 그 어린이 코딩 시장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진출했다. 네,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딩 교육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비통신 사업 부분의 이익 기여도 확대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콘텐츠 사업, 신규 사업으로 진출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이익이 개선된 반영되는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SK텔레콤은 이제 커머스 부분에서 그 11번가 3분기 연속 흑자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. 보안 부분에서는 ADT 캡스의 매출 증가폭이 좋습니다. 그래서 통신 부분이 약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,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수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SK텔레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주가가 그런데 무겁지 않겠습니까? 올해 뭐 28만 원, 26만 원, 24만 원 이렇게 레벨을 낮춰 나갔는데 네네. 어느 정도 목표를 생각하면서 전략을 세울까요?
그래서 통신주는 말씀해 주신 대로 무겁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박스권 하단 매수, 상단 매도 전략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.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현재 주가 24만 원 밑에서 약간 움직이고 있는데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웬만해서는 23만 원 초반대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박스권 하단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고요. 지금 상단은 선을 그어드렸듯이 24만 7천 원 정도 선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다음 구간에서 이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거든요. 그래서 현재가가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현재가 부근인 박스권 하단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24만 5천 원에서 24만 7천 원 구간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. 목표 기간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입니다. 그래서 연말까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. 그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켓 이슈 짚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